우리 지난 시간에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이 뭐 있는지 아마 기억날 거예요. 스펙트럼에는 연속 스펙트럼과 불연속 스펙트럼이 있다. 이 불연속 스펙트럼에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방출해서 빛을 방출하면서 만들어지는 선 스펙트럼과 빛을 흡수하면서 만들어지는 선 스펙트럼이 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기존에 알고 있던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원자 모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네. 자, 러더포드 원자 모형이 어떤 건지 기억나실 겁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러더포드 원자 모형은 이 원자핵 주위에 이 전자가 뺑글뺑글 뭐 하는 거다? 원운동하는 구조예요. 이렇게. 맞죠, 여러분? 돌고 있겠죠? 근데 이 러더포드 원자 모형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이 전자가 돌다 보면은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뭐가 작용하고 있죠? 쿨롱 힘인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럼 이 전기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원자핵으로 가까이 빨려 들어가야 돼. 그럼 서서히 빨려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원자핵에 달라붙어 버리겠죠? 그럼 전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잃어버려야 되겠죠. 이 에너지가 전자기파란, 즉 전자기파는 빛을 우린 전자기파라고 불러요. 이 빛의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되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은 이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가 이동하지 않는 이상, 전자가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전자기파가 방출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자는 원자핵으로 빨려 들어간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전자가 뱅글뱅글 돈다가 원자핵 주위로 가까이 간다고 한다면 원자 사이즈가 작아지거나 소멸돼야 되겠죠.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형태의, 즉 러더포드 원자 모형이 수정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러더포드 원자 모형의 한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점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전자가 점점 원자핵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안정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몸이 유지가 되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책상이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원자들은 원래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지금 이 떠있는 그림을 보면은 요 그림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에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죠? 왼쪽부터 줄이 하나씩 있죠? 이 줄이 뭐냐면은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높은 상태의 전자가 낮아지면서 빛을 방출하는 건데, 이 빛들이 띄엄띄엄 존재하죠. 불연속 스펙트럼입니다. 근데 러더포드 원자 모형 같은 경우는 전자가 움직이다가 서서히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 서서히 가까이 간다는 것은 에너지가 서서히 잃어버리겠죠. 에너지가 큰 에너지에서 작은 에너지로 서서히 갑니다. 서서히 간다는 것은 에너지가 점점 감소해 가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줄어들고 에너지도 연속적으로 방출하게 돼요. 근데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띄엄띄엄 방출된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요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누가? 러더포드 원자 모형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호가 안 되겠다. 새롭게 원자 모형을 제안하자 해서 보호의 원자 모형이 이제 보호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보호의 원자 모형에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냐면, 첫 번째, 보호의 원자 모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보호가 설정한 조건은 뭐냐면,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 운동한답니다.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조건이 왜 붙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러더포드 원자 모형 같은 경우는 전자가 특정 궤도가 아니라 원운동하는데 서서히 달라붙겠죠. 특정한 궤도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각하기로는 점점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방출되어야 하는데, 특정한 궤도라는 것은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일정 거리만큼 떨어져서 항상 그 거리를 유지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는 우주 같은 경우에도 태양으로부터 지구 사이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공전하는 것처럼 전자가 그렇게 공전한다는 겁니다. 그럼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우리가
지구 땅을 밟고 사는 우리가 땅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진 에너지,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즉 거리가 똑같으면 항상 위치 에너지가 똑같듯이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의 거리만 일정하면 항상 전자의 에너지는 똑같아요. 즉 에너지는 일정한 거죠. 그렇게 에너지는 뭐다? 일정한 양만큼 가진다. 그렇게 돼야지 에너지가 방출될 때 불원속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다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죠. 두 번째 어떤 제안을 했냐면 전자가 하나의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옮겨갈 때 뭐다?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한다는 거예요. 즉 어떤 수소 원자나 다른 어떤 원자가 있으면 이 전자가 특정한 궤도를 돌 때는 빛을 방출하지 않고 빛을 흡수하거나 즉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또는 빛을 방출하거나 뭐다 에너지를 잃어버릴 경우에 전자가 다른 궤도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더포드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가 또 말하지만 서서히 가까이 가기 때문에 궤도란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오는 동안 하는 거죠. 서서히 가까이 가기 때문에 에너지가 서서히 잃어가요. 그럼 빛을 뭐다 연속적으로 쫙 방출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자를 바라볼 때는 그런 빛이 연속적으로 관찰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원자에서 빛을 관찰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전자가 이동할 때. 그래서 보호가 정의하기를 뭐다? 전자가 하나의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옮겨갈 때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그냥 궤도에서 돌 때는 뭐다?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는다. 다만 이동할 때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걸로 가지고 뭐다? 보호의 원자 모형을 이제 제안했는데 이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보호가 제안한 원자 모형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 여기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이 있으면 여기 원자 핵 주위에 뭐가 있냐면은 궤도가 있어요. 궤도는 되게 많겠죠. 이렇게 궤도가 있고 요 궤도가 있어요. 여기 궤도에 뭐다? 이 전자가 뱅글뱅글 도는 구조. 이게 뭐냐면은 보호가 생각한 원자 모형이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우리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이거예요. 여기 원자 핵이 플러스, 맞죠? 플러스 양성자, 플러스 양핵과 양전하를 가지죠?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그럼 이 전자와 원자 핵 사이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 전기력이 작용하겠죠. 이 쿨롱 힘, 이 전기력 때문에 뭐다? 전자는 원자 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뭐 하고 있다? 속박되어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구속되어 있다. 이것이 뭐다? 보호가 생각한 원자 모형이고 이렇게 해서 뭐다?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운동한다는 것이 보호의 원자 모형의 특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전자가 이 궤도, 첫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 사이인 이 공간에서는 뭐다?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없다. 오로지 허용된 특정한 궤도에서만 전자가 원운동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보호가 생각한 원자 모형이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근데 이 모형이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지구가 있으면 지구로부터 우리가 떨어진 거리가 있다고 칩시다. 뭐 10m만큼 떨어졌다. 물론 지구에서 10m 떨어지면은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우리 질량의 m이라고 했을 때 mg 곱하기 10m겠죠. 근데 이쪽에서 10m가 떨어져 있어도 뭐다? mg 10m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다는 것은 일정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죠. 이겁니다. 뭐냐면 원자 핵으로부터 떨어진 일정한 궤도란 것은 원자 핵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다는 거거든요. 이 거리가 일정한 요 궤도 어디에 있든 전자는 뭐다? 에너지는 일정하겠죠. 즉 이 전자는 이 궤도를 도는 한 뭐다?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전자도 요 궤도를 도는 한 뭐다? 에너지는 일정하다. 이 전자도 요 궤도를 도는 한 뭐다? 에너지는 일정하다. 이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에너지의 양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 오케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정 궤도에 있는 전자는 특정한 양만큼 에너지를 가진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즉, 요 1번 첫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 있다는 것은 뭐다? 이 첫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들은 싹 다 에너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도 특정한 에너지만큼만 에너지를 가진다. 이걸 보고 우리 너무 중요한데 뭐라 부르냐면은, 에너지가 특정한 양만큼 가지네. 에너지의 양이 정해져 있네. 요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불러요. 이때 양할 때는 수량할 때 양이거든요. 양이 정해져 있다. 에너지가 어떤 양만큼 정해져 있다는 걸 보고 뭐다?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구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특정한 양만큼 가지게끔 정해져 있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게끔 해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요 궤도의 궤도. 아시겠죠?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그래서 이 궤도, 숫자, 넘버, 궤도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양자수라 불러요. 양자수. 그래서 첫 번째 궤도는 양자수 1, 두 번째 궤도는 양자수 2, 세 번째 궤도는 양자수 3. 이런 식으로 양자수라 부릅니다. 그럼 양자수가 정해져 버린다는 것은 궤도가 정해지는 거겠죠? 그럼 그 궤도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 값이 딱 픽스, 고정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에너지의 양자화. 여러분 이해될 수 있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오케이, 이해합시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이제 양자수, 궤도에 따라서 고유한 양자수가 있겠죠. 첫 번째 궤도는 양자수가 1, 두 번째 궤도는 양자수가 2, 세 번째 궤도는 양자수가 3. 그러면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겠죠. 그럼 이런 양자수가 정해진 이 궤도, 요 궤도는 전자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고 양만큼 정해져 있다. 그럼 이때 에너지가 어떤 특정한 양만큼 정해진 것을 보고 우리는 뭐냐 부르냐면은 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보고 에너지 준위라고 불러요. 에너지 준위. 왜냐하면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이 원자핵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에너지죠. 즉, 이 떨어진 위치가 결정하는 에너지네. 위치가 기준이 되어서 에너지가 결정되네. 에너지 준위라 부릅니다. 마치 위치 에너지랑 비슷해요. 위치에 의해서, 위치라는 기준에 의해서 에너지가 정해져 버리네.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에너지 준위. 알겠죠, 여러분? 정의를 해볼게요.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가,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가 뭐다? 양자수 n에 따라서 뭐다? 불연속적으로 가진 에너지.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에너지 준위라 부른다. 이때 에너지 준위의 의미는 이런 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뭐였다? 네, 위치를 기준으로 에너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라 부릅니다. 할 수 있겠죠? 위치를 기준으로 에너지가 결정되는데 이 에너지는 뭐다?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정자가 양자수 n에 따라서 불연속적으로 가지는 에너지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원자를 보자마자 원자 첫 번째 궤도는 양자수 1인 궤도, 그 다음에 양자수 2인 궤도, 양자수 3인 궤도. 그럼 양자수 1인 궤도에 있는 전자는 뭐다? 그 전자는 그 양자수만큼 특정한 양만큼 에너지를 가지겠구나. 그 에너지를 보고 에너지 준위라 부른다는 것.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이런 말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원자에 있는 전자가 빛을 얻거나 빛을 흡수하게 되면 뭐다? 전이한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은 전자가 전이를 할 때만 빛을 방출하거나 빛을 흡수한다고 했죠. 그럼 이때 우리가 전자의 전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전자의 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자의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겠습니다. 자, 여기 원자핵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양자수 1인 게 있고 양자수 2인 껍질이 있고 양자수 3인 전자 껍질, 궤도가 있겠죠? 있는데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전자가 있을 수 있고 전자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면으로부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 말은 전자도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요 둘 사이의 전기력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전기력 F는 쿨롱 산소 곱하기 거리 제곱분의 전하량이다. 그쵸?
그러면은 전하량이 똑같을 때 거리가 커질수록 전기력은 작아져요. 제 말 이해되죠, 여기서? 그럼 중요한 거 뭐냐면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기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원자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속박해주는, 구속해주는 힘이 작아져요. 그만큼 전자가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불안정한 상태. 근데 오히려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전자를 확 붙잡고 있죠. 오히려 더 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안정한 상태. 알겠죠, 여러분? 이때 양자수 1번에 있는 이 전자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N이 1에 있는 전자를 보고 우리는 에너지적으로 바닥 상태에 있다고 말해요. 아주 안정한 상태, 바닥 상태. 아주 안정한 상태. 알겠죠? 자, 이때 2번 이상인 원자, 즉 주양자수가, 양자수가 2번 이상일 때 2번 이상에 있는 전자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들뜬 상태라 불러요. 어떤 상태다? 그러면은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들뜬 상태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1번 껍질에서 1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전이를 하려면은 불안정한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럼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겠죠. 마치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높아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듯이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멀어질수록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다시 말하면은 양자수가 커질수록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전자의 전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원자핵이 있고 이렇게 양자수 1인 게 있고 양자수 2인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2번 껍질로 2번 궤도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좀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가겠죠? 우리가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려면 누군가가 나를 덜 올려줘서 나한테 일을 해주듯이 에너지가 들어와가지고 이 전자한테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때 우리는 뭐라 부른다? 빛을 흡수한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것은 원자 같은 경우는 빛을 흡수하는 경우고, 빛을 흡수했을 때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를 하게 됩니다. 높은 에너지 준위. 요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빛을 흡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기억합시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경우,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방출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럼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아지겠네? 그쵸? 그럼 여기 원자핵이 있다면 여기 주양자수 1, 양자수 1, 양자수 2가 있을 때 여기 있는 전자가 예를 들어서 2번 준위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1번 준위로 온다는 것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즉 빛을 방출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뭐냐면은 높은 에너지 준위, 뭐가 된다? 낮은 에너지 준위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합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고, 그럼 이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갈 때는 빛을 뭐한다? 방출하구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것은 빛을 흡수하는 거고,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은 빛을 방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실제적으로 이 흡수하는 빛 에너지가 얼마 정도인지, 방출하는 에너지가 얼마 정도인지도 알면 좋겠죠. 자, 그거에 대한 수식을 잠깐 알아볼 텐데,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 기억납니까? 빛 에너지 구하는 식. 자, 에너지가 있을 때
빛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이런 거였어요. 빛 에너지는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빨간 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은 길어지고 에너지는 작아진다. 근데 보랏빛 쪽으로 올수록 뭐다? 파장은 짧아지고 진동수가 커져서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래서 빛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에 비례하니까 진동수가 클수록 뭐다? 이렇게 일렁이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만큼 에너지가 큰 거고, 근데 반대로 뭐다? 파장에는 반비례한다고 했죠.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가 작고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이 짧다. 그래서 빨간 빛은 파장이 긴 빛이고 진동수가 작은 빛이어서 에너지가 작은 빛이라는 거. 기억나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지금부터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 원자 핵이 있습니다. 여기 원자 핵이 있고, 여기 1번 궤도가 있고, 여기 2번 궤도가 있고, 양자수 3번 궤도가 있어요. 자, 이때 뭘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2번 궤도에 있는 전자가 1번 궤도로 전이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디다 칩시다. 자, 그리고 뭐 3번 궤도에 있는 전자가 어디로 갈 수 있다? 1번 궤도로도 전이할 수 있겠죠. 이거 이해되죠, 여러분? 오케이. 또는 1번 궤도에 있는 전자가 어디로도 갈 수 있다? 3번 준위로도 전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케이. 자, 이때 그럼 2번에서 1번으로 갈 때의 2번에서 1번으로 갈 때는 빛을 흡수하는 걸까요? 빛을 방출하는 걸까요? 자, n이 2번에서 n이 1번으로 갈 때는 뭐다? 빛을 방출해야 되겠죠? 왜 빛을 방출할까요? 당연히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과정이니까, 안 정해지는 과정이니까. 그럼 n이 1번인 양자수에서 n이 3번인 양자수의 껍질로 갈 경우는 뭐다? 빛을 흡수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만약에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로 갈 때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냐면, 자, 1번에서 3번으로 갈 때 흡수한 에너지는 3번에 존재하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1번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준위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전자가 전이가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번에서 1번으로 갈 때는 빛을 방출하는데 얼만큼 방출하냐면, 2번 궤도에 있는 주양자수 2번 껍질에 있을 때의 에너지를 E2라고 하고, 3번 껍질에 있을 때는 E3라 하고, 1번 껍질에 있을 때는 E1이라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럼 만약에 2번에서 1번으로 갈 때는 빛을 방출하는데,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다? 2번에 있는 전자 에너지 준위에서 1번에 있는 에너지 준위만큼 뺀 만큼을 방출하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근데 1번에서 3만큼 1번 준위에서 3번 준위로 갈 때는 빛을 흡수하겠죠. 얼만큼 흡수하냐? 3번에 있는 준위의 에너지에서 얼마만큼? 1번에 있는 준위 에너지를 뺀 만큼 흡수를 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전이하는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빛을 방출하거나 전이하는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빛을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 공식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 아마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 차이,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빛을 흡수하고 빛을 방출하는 것까지 우리는 이해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수식적으로 잠깐 알아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수소 원자의 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합시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서는 뭐냐면, 수소 원자에서 전자는 원자 핵에 속박되어 있죠. 자, 이때 속박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원자 핵에 묶여 있는 겁니다. 즉 원자 핵에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뭐다? 속박되어 있다, 구속되어 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오케이.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조금 중요해요. 전자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항상 그 궤도만 돌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어떤 경우냐면 혹시 해리포터 본 친구는 알겠지만은 도비하죠. 도비. 도비는 집요정인데 그 집요정은 집에서 있듯이 뭐다? 그 집 안에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 집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속박되어 있는 상태. 마치 해리포터의 집요정인 도비처럼. 도비처럼 뭐다? 속박되어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 이게 뭐냐면은 현재 전자의 상태인 거예요. 좀 안타깝다, 그쵸? 근데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뭐다? 탈출해서 원자 핵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벗어나게 되면 전자는 더 이상 원자 핵의 간섭을 안 받겠죠. 원은 동할 필요가 없겠죠. 이때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자유로움 상태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이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탈출하고 해가지고 자유로운 상태, 이때의 전자의 에너지를 보고 얼마라 부르냐? 0이라고 불러요. 이게 되게 중요해. 기준인데, 기준. 뭐냐면,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뭐다? 원자 핵으로부터 탈출해가지고 딱 자유롭게 된 상태, 그때의 전자의 에너지를 뭐라 부른다? 에너지 0이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전자를 보고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자유전자라고 부르는데 에너지가 0의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논할 때는 자유롭게 된 전자가 아니라 원자에 구속되어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논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말할 때 에너지가 양수인 게 있고 음수인 게 있거든요. 양수인 경우는 어디에 구속되어 있지 않은 입자의 에너지 상태를 우리 양수로 적고, 어디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의 입자의 에너지를 말할 때는 음수라고 적습니다. 그건 구속되어 있다, 어디에 속박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뭘 말해줄 거냐면, 전자가 원자 핵에 구속되어 있을 때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예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E는 EN이라 합시다. 왜 EN이냐면은 양자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적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요 마이너스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마이너스는 뭐냐면 원자 핵에 구속되어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말합니다. 자유롭게 된 전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전자가 여기 뭐다? 핵으로부터 탈출했을 때 가진 에너지는 자유로운 에너지, 즉 0인 상태겠죠. 마치 도비가 주인으로부터 옷을 받아가지고 탈출하면 도비 is free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자유롭게 된 상태는 자유로운 전자, 에너지가 0인 상태고, 그 탈출하기 전, 벗어나기 전에는 구속되어 있는 전자겠죠. 오케이. 이때는 뭐다? 구속되어 있구나. 그래서 원자 핵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겠죠. 예를 들면 만약에 N이 1인 경우는 얼마일까요? 즉 1번 양자수에 해당되는 궤도에 있을 때 수소 원자의 전자의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겠죠. 자, 그럼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이 1번 궤도, 양자수 1번 궤도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요만큼 있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원자 핵에 구속되어 있는데 그때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요만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 전자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13.6 일렉트론 볼트만큼 에너지를 가해줘. 그럼 여기다가 13.6 일렉트론 볼트 더하면 얼마가 되죠? 0이 되겠죠. 그 말은 뭐냐면 13.6 일렉트론 볼트를 가하는 순간 자유로운 전자가 되어버리겠죠. 이 말은 뭐냐? 이 에너지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에너지를 말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오케이. 전자를 원자 핵으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 자유롭게 하는 거죠. 탈출. 필요한 에너지겠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즉 이만큼 에너지를 전자한테 가해줘버리면 에너지가 0이 되고 결론적으로 그 전자는 원자 핵으로부터 탈출해가지고 자유롭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그 자유롭게 된 상태에서 전자에게 또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은 오로지 그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오케이. 따라서 전자를 원자핵으로부터 떼어내는데 탈출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요만큼 에너지구나. 그럼 요만큼 에너지 탈출시키기 전에 가지는 요만큼 에너지는 뭐다? 그 전자의 뭐다? 에너지 준위값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이때 요거가 가지는 의미를 조금씩 한번 알아볼게요. 만약에 양자수가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음수값이 작아지죠. 이해되죠 여러분? 음수값이 작아진다는 것은 뭐다? 음수값이 작아진다는 건 그만큼 값이 커지는 거겠죠. 마이너스 1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간다는 것은 뭐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값이 커진다. 음수값이 작아진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값이 커지는 거죠. 즉 이거는 뭐다?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 즉 실제적으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점점 커진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양자수가 커질수록 뭐다? 에너지 준위 크기는 작아지겠죠. 음수값은 작아지지만 크기 자체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수가 작아지면서 그 에너지 준위 값 자체는 커지지만 크기를 보자면 작아져요. 이 말은 뭐냐면 전자를 자유롭게 하는데 드는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걸 기억합시다. 이 에너지 준위라는 말이 가진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에너지 값 자체 음수가 가진 의미는 뭐냐? 전자가 원자핵에 구속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구나라는 의미가 되겠고 이때 1, 2, 3, 4 넣을수록 뭐다? 에너지 값 자체 크기는 작아지지만은 에너지 값 자체는 점점 커져요. 음수 값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그럼 이때 점점 커진다는 것은 전자들이 가진 에너지가 커지네? 그 말이겠죠. 그럼 전자들이 가진 에너지가 커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다? 에너지를 조금만 더 가해도 탈출할 수 있겠네. 그래서 얘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전자를 원자핵으로부터 탈출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요만큼이겠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의미는 뭐다? 전자가 양자수마다 가지는 에너지가 되겠구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조금 더 이제 좀 직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원, 즉 1번 주양자수 있을 때 가지는 전자 에너지는 얼마냐면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겠죠. 2번 양자수 있을 때 가진 에너지는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니까 대략 얼마가 되겠죠? 마이너스 3.4 E3 3번 양자수 있을 때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9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니까 대략 얼마? 마이너스 1.5 일렉트론 볼트. 4번은 얼마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16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니까 대략 마이너스 0.85 일렉트론 볼트. 점점 뭐다? 음수가 작아지니까 점점 에너지 값은 커지겠죠. 이렇게 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는 점점 커진다. 즉 전자들이 가지는 에너지는 점점 커진다. 그럼 잘 봐요 여러분. 1번에 있는 양자수, 1번에 있는 전자한테 에너지를 가해서 전자를 떼내는 에너지가 작게 될까요? 아니면은 4번 양자수에 있는 전자를 원자핵으로부터 멀리하는데 에너지가 작게 될까요? 당연히 4번에 있는 전자한테 전자를 원자핵으로부터 떨어뜨리는데 에너지가 작게 들겠죠. 왜? 0.85 일렉트로볼트만 가해주면 0이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가 가지는 건 뭐냐면 실제로 양자수, 그 양자수 위치마다 가지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 에너지 값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다? 전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이라고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이걸 약간 그래프 형태로 보게 되면 E1이 대략 이쯤 있습니다. 13.6 일렉트론 볼트. 그리고 E2는 이것보다 좀 한참 더 위에 있죠? 대략 이쯤 있겠죠? 얼마?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 E3는 얼마쯤 될까요? 마이너스 1.5 일렉트론 볼트. E4는 얼마쯤 될까요?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가면 갈수록 뭐다?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 알겠죠, 여러분?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전자들의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겠죠? 에너지 준위가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니까. 알겠죠, 여러분? 들 위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된다? 불안정해진다. 알겠죠? 오케이. 자, 불안정해지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전자를 자유롭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얼마이다? 0의 상태겠죠? 자유롭게 하는데 에너지가 적게 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에너지 준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수소 원자에는 뭐냐면은 궤도마다 양자수라는 게 있고, 이 양자수의 의미는 에너지를 양만큼, 특정한 양만큼 불연속적으로 갖게 한다고 해서 양자수라 부르고, 그때 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보고 에너지 준위라 부른다. 이때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뭐다?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고, n은 양자수겠죠? 그럼 n이 1, 2, 3, 4로 올라가면 갈수록 전체 에너지 준위 값이 커진다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은 수소 원자의 에너지가 점점 커진다는 거겠죠? 근데 왜 하필 마이너스냐?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원자 핵에 구속되어서 뭐다? 이렇게 속박되어 운동한다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다. 그럼 이때 에너지가 0의 상태를 보고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탈출되어 가지고 에너지가 0인 상태, 그때 자유로운 상태라고 부르고, 그럼 이때 에너지 준위는 뭐다? 이 원자 핵을, 전자를 원자 핵으로부터 멀리 자유롭게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요 관련된 문제를 두 개나 딱 풀고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봅시다 한번. 첫 번째 문제.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N은 양자수래요. 자,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라. 자, 여기 원자핵이 있고 1번, 2번, 3번입니다. 자, 기억.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쿨롱 법칙을 따르는 힘이 작용한다. 맞죠? 쿨롱 법칙을 따르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 즉, 쿨롱 법칙을 따르는 힘.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전기력이라 부르죠. 맞습니다. 니은. 전자가 n이 1, 양자수 1인 궤도에 있을 때 전자의 에너지가 가장 큽니까? 아니죠. 가장 작아요.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즉, 저 값은 크지만 값이 그만큼 크다는 것은 뭐다? 떼어내서 자유롭게 만드는데 에너지가 그만큼 크다는 거지. 이해겠죠? 자, 이때 요 값, 즉 마이너스 13.6의 크기는 13.6이죠. 그 13.6 자체는 뭐냐면 크다는 것은 전자를 원자핵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가지고 자유롭게 만드는데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거지. 실제로 전자는 뭐다? 마이너스 값이 크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상태죠. 니은은 땡입니다. 실제로 제일 작죠. 왜냐면 E2는 아까 얼마였죠? E2가 대략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 E3가 마이너스 1.5 일렉트론 볼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원이 크기는 가장 크지만은 음수로서 가장 작다. 에너지가 가장 작은 상태,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상태. 이때 크기가 가장 큰데 에너지는 마이너스로서 제일 작아서 값은 제일 작지만 크기가 제일 크다는 것은 그만큼 원핵으로부터 전자를 멀리 떼놓는데 자유롭게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디귿. 전자가 N은 3에서 A는 2인 궤도, 양자수 2인 궤도를 전개할 때 원자가 빛을 흡수합니까? 아니죠. 에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빛을 방출해야 됩니다. 땡. 답은 1번이겠죠? 흡수가 아니라 방출이다. 이해되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양자화된 에너지, 불원속적으로 양이 정해져 버린 에너지, 같은 보호의 수소 원자면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전자가 서로 다른 에너지 유통에서 전이하는 것을 나타낸 거고, 표는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낸 거다. 자, A는 2번 양자수에서 3번 양자수로 전이하는 거죠. B는 어떻게 되죠? 3번에서 2번으로 전이해. C는 뭐죠? 2번에서 1번으로 전이해. 자, 그러면은 A는 2번에서 3번으로 가네, 에너지가 더 많아지네, 빛을 흡수하겠죠? B는 3번에서 2번으로 에너지 방출하고, 빛 방출하고, C도 빛을 방출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 힘의 크기는, 즉 전기력은 뭐다? N이 1인 궤도에서 가장 큽니까? 맞죠. 전기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리가 짧을수록 전기력은 커져요. 그래서 1번 껍질에 있을 때 가장 전기력이 큽니다. 기억 맞죠? 니은 보겠습니다. A일 때라는 것은 뭐다? 2번 궤도에서 3번, 양자수 3번 궤도로 가는 걸 말하죠. 이때 전자는 3.4 일렉트론 볼트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 자, 2번에서 3번으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맞죠? 그럼 3.4 일렉트론 볼트에서 얼마를 흡수해야지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에서 얼마를 흡수해야지 1.5 일렉트론 볼트가 될까요? 그쵸? 1.9 일렉트론 볼트를 흡수해야지 뭐다?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래서 요 에너지의 차이만큼 흡수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땡.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요 양자수 2번인 원 전자가 3.4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 흡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자유롭게 날아가 버리겠죠. 즉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3.4, 즉 이 3.4의 크기, 마이너스 3.4의 크기는 3.4죠. 이 3.4 일렉트론 볼트라는 것보다 이 전자를 자유롭게 하게 되는 에너지가 0의 상태로 만드는 뭐다? 에너지, 드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를 붙였다는 것보다 구속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구속된 요 상태를 자유롭게 하는 드는 에너지가 3.4구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음수로서 점점 커지네. 그 말은 에너지 준위가 점점 작아지네. 1번 양자수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가장 작고 3번, 4번으로 갈수록 음수로서는 뭐다? 점점 작아지네. 근데 음수로서는 점점 커지죠. 커지기 때문에 전체 값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값이 점점 커진다, 에너지 준위가 점점 커진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이거 볼게요.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B일 때가 C일 때보다 작다. 자, 여러분 봅시다. 전자기파는 건 빛이죠, 빛. 우리가 빛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라고 했어요. 그럼 에너지가 클수록 진동수가 큰 거겠죠. 맞죠? 그럼 방출되는 에너지가 클수록 진동수가 큰 겁니다. 자, B 봅시다. B는 3번에서 2번으로 가죠. 오케이. 그럼 B일 경우는 N이 3번에서 2번으로 가기 때문에 에너지 크기는 3번에서 2번으로 가네. 요만큼 에너지 차이를 구해야 돼요. 3번에서 에너지가 이만큼이고 2번에서 크기가 이만큼이네. 그럼 차이만큼 에너지는 뭐다? 1.9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고, C 같은 경우는 2번에서 1번으로 가죠. 즉 2번의 준위의 에너지에서 1번의 준위의 에너지의 크기만큼 빼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에서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로 간다? 그럼 에너지가 얼만큼 방출되는 걸까요, 여러분? 3.4와 13.6의 차이는 얼마죠? 네, 10.2죠. 10.2 일렉트론 볼트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10.2 일렉트론 볼트만큼 방출하게 되면은 1번 껍질로 가겠죠.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니까. 그럼 B가 에너지가 클까요? C가 더 클까요? C가 에너지가 더 크겠죠. 에너지가 더 크다는 것은 뭐다? 빛의 진동수가 더 크다는 겁니다. C일 때 빛의 진동수가 더 크네. 따라서 방출되는 빛,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B일 때가 C일 때보다 작다는 말이 맞는 거겠죠. 진동수가 B일 때가 C일 때보다 작다는 것은 에너지가 다 작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진동수는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파장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는 뭐다? B가 C보다 더 작죠. 그럼 파장은 누가 더 클까요? 이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B로 가는 에너지를 EB라 합시다. C에서 C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EC라고 한다면은 이때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를 FB라고 하고 이때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를 FC라 합시다. 그럼 FC가 FB보다 더 크죠. 왜냐면은 뭐다?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진동수가 더 클 거예요. 근데 B 과정에서 방출되는 파장을 람다 B라 합시다. 그러면 플랑크 상수 곱하기 C겠죠? 파장을 람다 C라 합시다. 이거겠죠. 그럼 C가 EC, 즉 C의 에너지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요 값도 요것보다 커야 되겠죠. 그 말은 파장은 오히려 작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파장은 B일 때가 C일 때보다 더 깁니다. 알겠죠? 오케이,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파장은 뭐다? 전자기파 파장은 B일 때가 C일 때보다 더 뭐다? 크다.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파장은 더 커요. 파장은 에너지의 반비례하는 값이니까.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열심히 정리하시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합시다. 화이팅!